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들이 많죠. 지금 은행들 빠른 대응으로 봉합은 되긴 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위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또 아랫 방향으로는 이런 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중앙은행 쪽,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 시스템 위기, 이 시스템 위기라는 거는 전에 리만 사태처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스템 위기는 워낙 빠르게 잘 대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 은행의 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끝부분 정도에서는 좀 큰 틀에서의 시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그럭저럭 어제 지난 주말에 미국장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요.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죠. 강보합, 약보합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0.2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시장은 0.43%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보시면 315개 종목이 하락하고요. 55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621개 종목이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89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어요.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상승 종목이 대부분이었었죠. 다들 미국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우리 시장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급격하게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건 선물 시장 쪽에서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큰 방향은 없었지만 다른 나라 시장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0.44% 정도 하락했는데요. 요것도 장중에 1%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 나온 거고요. 대만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 장중에 등락만 이렇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부분들은 없었어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게 되면 차익 쪽에서는 약간 순매도가 이거 순매도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죠. 92억 정도니까. 그 다음에 비차익 쪽에서는 4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이 장 거의 마감 무렵 근처까지도 꽤 많았었어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꽤 많았었는데 오후장 동시호가 때 좀 누가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억 정도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는 좀 더 괜찮은 모습이었죠. 3원, 4원 이 정도 플러스도 있었는데 결국은 7원 20전 정도 상승하면서 1301원 50전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뚜렷한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준 건 없었고요. 자, 수급하고 일단 시장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아침에 좀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었죠. 그랬다가 바로 좀 이렇게 음선을 좀 크게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 두 번째 요게 10분봉인데 두 번째 캔들에서도 좀 두들겨 맞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캔들까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조금 좀 이렇게 장 지나면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항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까만 선이 242평선입니다. 240선에서 여기 파란 선이 62평선. 62평선 잠깐 깼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240선을 잠깐 돌파했다가도 밀려서 또 제자리로 갖다 놓는 굉장히 지루한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어요. 위로는 일단 저 242평선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주봉을 보게 되면 또 20주 이평선이 또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고 60주 이평선도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2500이라는 저항선들 이런 부분들 저항선들이 겹겹이 좀 이렇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자, 하락할 때 기울기요. 보면 이 각도론 이런 것도 있죠. 기술적 분석 중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자, 여기서 고점을 잠깐 찍었죠. 그랬다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딱 보시기에도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기울기가 상승하는 기울기보다 가팔라요. 자, 그래서 시장이 강한 탄력은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여기 아직까지는 빨간 선 22평선이 62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데드크로스라 그러죠.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20, 61 이평선 이 주가가 좀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20, 60선 데드크로스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서 시작한 건 마찬가지였었죠. 자, 좀 두들겨 맞았다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은 선물 시장입니다. 물론 이 코스닥 시장도 선물 시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거는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이라도 선물하시는 분들은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가가 막 떠 있어요. 그리고 그 호가에 보면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주문 들어가 있는 수량이 몇 개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건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의 거저 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 선물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거래대금 규모 자체가 코스닥 선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긴 나왔죠. 자,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좀 상당히 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60일 이격도가 보시게 되면 한 108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108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여기가 요게 지금 일봉으로 놓고 봐야죠. 자, 요거는 분 차트고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60선의 이격도가 108 정도가 나옵니다. 요 파란 선하고 지금 현재 주가 있는 위치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이쪽이 한 110 정도 되는 그 정도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한 108 정도 되는 그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일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양극재 섹터들 이런 쪽들이 지나치게 좀 이렇게 과하게 끌어올린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 에코프로나 아니면 오늘은 LNF가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이 없다라면 계좌는 계속해서 조금 마이너스권이 나고 있는 그 손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수 상승에도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또 이런 시장이 주도주 섹터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는 그때 진짜 쉬운 진단 방송 출연하느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못 봤는데요. 장을 다 보질 못하고 나왔는데 뭐 굉장히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에코프로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를 찍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데 이렇게 좀 변동성들, 급변동성들 워낙 좀 소수의 종목으로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주도주 섹터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수 하락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수를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AD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수를 비교해서 만든 지표인데요. 100보다 높으면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100보다 작으면 이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ADR이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ADR이 이게 한 78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원래 ADR이라는 지표는 75 아래에서는 과매도권으로 인식을 하고 이 매수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소수 종목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끌고 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ADR 지수 지표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물 30분 봉을 이렇게 좀 켜놨는데요. 자, 오늘 수급이 굉장히 특이한 수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처음에 30분 봉상에 굉장히 큰 이런 음선이 하나가 크게 발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한 8만 3천 계약 정도가 30분 만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30분 원래 뭐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 이 거래량은 제일 많죠.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데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보통 보면 이게 선물 시장에서 30분 봉에서 보게 되면 이 30분 거래량이 작을 때는 뭐 한 3만 한 5천 계약 정도 뭐 그 정도 수준 정도 되고요. 이게 되게 많을 때 그럴 때도 보게 되면 뭐 6만 계약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8만 3천 계약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매도한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한 5,500억 정도 순식간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음선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장중에도 이렇게 강한 음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쉽게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뭐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갔다가 여기 10분, 처음에 10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자, 그럼 10분 봉도 한번 볼까요? 예, 10분 봉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회복을 못하죠. 자, 여기 10분 봉이 커다랗게 음선이 나왔고요. 자, 추가로 하락했다가 그걸 회복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종가에는 오후장에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하게 한 자리, 이런 자리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물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왔어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거래량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 이 전에 보시게 되면 만기 지나고 뭐 거래량 이때는 좀 있었죠. 원래 만기 지나고는 또 이 채우느라고 바로는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죽었다가 이렇게 강하게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선물시장의 움직임 좀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오늘은 이 선물시장 분차트까지 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은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죠. 보시면 자, 어제란다. 지난주 금요일도 2,400억 정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 코스닥 시장이네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 오늘 좀 여기서
저 며칠 동안 조금 매수를 하나 싶더니 1,04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약간 좀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수급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3월 만기가 3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보게 되면 그 전에 외국인들은 3월 달 들어서 약 1조 1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만기 이후로만 계산을 해보면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관 수급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물량들 뭐 이런 것들도 껴 있고요. 기관들은 요즘 들어서 단타도 치고 뭐 그러느라고 이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선물 시장 아까 살펴봤고, 그리고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 저 뭐 선물 시장하고 같이 그렇게 우호적인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다 좀 매도를 했죠. 자, 보시면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 순매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커졌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살 때는 300억, 뭐 1,000억 이렇게 사는데 대충 이렇게 보셔도 이 팔 때보다 살 때보다 팔 때가 금액이 좀 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관 쪽이 정말로 팔아도 좀 너무 많이 팝니다. 오늘 저 금요일 나고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요. 그 전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뭐 한 2월 말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이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순매수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수급을 볼 때 기관들 역시 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는 좀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수급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그렇게 뭐 안심되는 뭐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 꽤 많이 팔죠. 아까는 더 많이 팔았었습니다. 오전장에 뭐 이걸 뭐 한 6,500억 정도, 그 정도 매도까지 갔었는데요. 어느 정도 청산을 한 게 이렇습니다. 뭐 이틀 동안 매도한 거,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도한 걸 보게 되면 거의 선물 시장에서 1조 가까이 매도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저쪽 금융투자 쪽이나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만기 이후로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 뭐 다 좀 이렇게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뭐 수급 상황은 좀 되게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옵션 시장은 뭐 오늘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는 뭐 장중에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콜 쪽은 금융투자가 조금 7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풋 쪽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풋은 외국인들이 한 15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는 또 그냥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수급들은 지금 현재 옵션 시장은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힌트를 안 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누적 수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좀 아직까지 신경 쓸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때 뭐 엊그저께 한번 좀 대규모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반대편으로 바로 청산을 해버려 갖고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종목을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섹터별로는 좀 그렇게 좀 눈에 확 띄는 뭐 그런 섹터는 없었고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만 좀 움직였죠. 그중에 로봇 섹터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미래컴퍼니란 기업입니다. 일단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이 미래컴퍼니는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레보아이라는 수술용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요게 몇 년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뭐 실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4월부터 이 레보아이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술에 사용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또 저 우즈베키스탄 쪽에 수출을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뭐 이 좀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 로봇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저런 것들 뭐 갑상선 절제술이나 아니면 신장 절제술 뭐 이런 것들 전립선 절제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결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또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도 어느 정도 흑자가 난 기업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25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조정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종목 제가 꼭 두 종목씩 말씀드리는데 한 종목은 뭐 그냥 그날 올랐던 것들 얘기를 하고요. 한 종목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뒤에 말씀을 드리죠. 자, 로보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PG 이 로봇 섹터에서는 딱 두 종목이었었는데요.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너무 올라서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순환매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오른 게 없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감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투자 이견 적정이 나왔으니까 뭐 트레이딩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 순환매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쪽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뭐 아까도 살펴보셨듯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의 매일 그렇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루만 빼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잘못 쫓아가게 되면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위기는 없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뭐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 이런 쪽이 또 조금 약한 고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대출해준 부분들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쪽이 한 7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만 20% 정도만 자기 자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뭐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CB나 BW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충당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실률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 지금 대출을 죄고 있는 모습이죠. 뭐 잴 수밖에 없겠죠. 현금이 다들 SVB도 현금이 부족해서 좀 그렇게 문을 닫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뭐 실물 경기 쪽으로 이쪽으로 이전만 안 된다라면 아마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물 경기 쪽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가장 좀 궁금하고 이 시장의 앞날을 좌우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준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부분들을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최대한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안 보입니다. 자, 요게 GDP 성장률이에요. 연준이 작년 12월 달에 전망하기를 GDP 성장률을 0.5% 그러니까 2023년도에 0.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망치는 0.4%로 하향 조정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1분기에 미국 이 경제 성장률 예상되는 부분들이 한 3.2%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2%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계산한 거니까요. 나누기 4 해보면 물론 전분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나누기 4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0.8 정도는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준은 예상하기를 올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0.4%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역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될 거고,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낮춰 잡았고요. 자, 이거 물가죠. PC 물가를 요거도 마찬가지로 전에 예상했을 때, 그때 12월에 예상했을 때보단 높게 잡았어요. 이거는 연준이 야, 이거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 시스템 위기의 경우에는 지금 좀 대응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의 시장, 뭐 그날 시장이야 뭐 수급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약간은 좀 큰 틀에서의 시장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